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우리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앞서서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대형주부터 해서 쭉 살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본다라면 조금은 좀 조용한 그런 양상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 뭐니 해도 삼성전자의 약진 계속해서 시장 내 눈에 돋보이는 그런 종목의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상승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 이슈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시황이 계속해서 개선 양상에 접어들어 있다라는 점 한 가지. 두 번째는 지속되는 어떤 그 시장 내 이슈, 지배구조 조정 이슈의 어떤 가속화 문제, 이런 부분들, 특히나 두 번째 말씀드렸던 지배구조 조정의 가속화 부분, 어찌 보면 삼성전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현대기아차 그룹이랄지 SK그룹이랄지 전반적으로 LG그룹이랄지 전반적으로 번져나갈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서 본다라면 지배구조 조정과 관련된 각 기업군들, 각 그룹군들의 중심점에 있는 회사들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 알로서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시장 일단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본다면 글로벌 굵직굵직한 이벤트는 지난 FOMC의 종료 이후 어쩌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남은 2주 어쩌면 1주 반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들, 전체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조금 좀 조용한 양상, 마무리 양상, 이런 부분으로 올해 시장 전체적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속에서 어찌 보면 지금 시장 내 어떤 그 초과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보다는 오히려 시장을 마감을 좀 긍정적으로 해 나가려는 그런 어떤 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조금은 더 바람직한 그런 투자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도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올해보다 조금은 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 우세하게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어려운 국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우려감이 시장 내 중론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OECD가 얼마 전에 그 글로벌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는 그런 상황들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글로벌 시장, 글로벌 경제 성장률, 미국도 그렇고요, 글로벌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중국까지도, 그리고 일본까지도 오히려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0.4%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 그 2.5%, 2.6%대로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점. 여기에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우려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화의 강세, 그리고 두 번째는 대내적인 이슈인 정치적인 공백의 장기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외국인들로 하여금도 물론이고요, 우리나라를 볼 때도 그렇고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영향 미치는 것 뭐니 해도 그 달러화의 강세에 대한 어떤 그 우리 시장의 영향 부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달러화의 강세 두 가지 다른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 실물 경기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그 영향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의 이탈, 우려를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물 경기의 확산 가능성, 긍정적인 그 선회 가능성, 이 부분들은 오히려 다소간 미국으로부터 야기되는 보호무역의 강화, 이런 부분들 과연 잘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일단 걱정이 앞서게 되면서 경제 성장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부 어제 이런 말을 했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목표치 전망치를 내년도 과거 3.0%에서 2% 중반대로 하향 조정할 예정에 있다라는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 이런 부분들. 여기에 배경에는 일단 해외 주택 경기, 해외 건설 경기는 물론 국내 주택 경기의 어떤 그 축소 가능성, 그리고 대외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금리 인상의 지속에 따른 대내적인
어떤 그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 증가, 이로 인한 실질적으로 소비의 위축 부분이 가장 큰 우려감 중에 하나다라는 것. 여기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지켜봐야 될 경제 지표는 내수 소비일 것이다라는 쪽에 조금 좀 눈높이를 좀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내수 소비 과연 확대되느냐, 위축되느냐,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 경기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 한편 시장의 변화 부분, 중심축의 변화 부분 있습니다. 과거 금융시장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었던 키워드, 화두는 FOMC의 스탠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부터는 서서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라는 점. 시장 내 키워드가 FOMC에서 트럼프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변화 부분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을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정 확대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장 내 키워드는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에 초점이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보호무역의 확대, 비관세 장벽의 확산. 이 부분을 꼭 좀 염두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와 관련된 이슈까지 함께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정치적인 이슈가 계속해서